봐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만적인 행태가 비단 일반 상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면서요? 네, 최근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받던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수익 임대와 정부 지원 대출, 세제 혜택까지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식산업센터가 기업 입주를 전제로 한 산업시설이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정부 지원이나 세제 혜택 같은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조건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홍보가 어떻게 투자자들을 빚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는지 그 실체를 추적해봤습니다. 10%의 현금으로 정부 지원 대출 90%를 받아 연 30%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분양 당시 내세웠던 홍보 문구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정부에서 네. 분양 80%까지 90%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네. 세제 혜택을 드리고 디지털보다도 시장에 적격을 네. 하고 있습니다. 선뜻 믿기 힘든 조건이지만 당시 분양 상담 과정에서 제공된 견적서에는 예상 임대 수익률 31.5%라는 수치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임대 사업이 된다 하니까 월세라도 이제 노후에 일을 못 하니까 월세라도 받아서 좀 살아볼까 해가지고. 하지만 이런 장밋빛 숫자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기만에 가까웠다는 것이 수분양자들의 주장입니다. 당초 약속받았던 고비율 대출은 대부분 실행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임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처럼 누구에게나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등 특정 업종 기업의 입주를 전제로 한 산업시설입니다. 단순 투자라고 생각했던 수분양자들은 채울 수 없는 조건입니다. 마약을 소지한 것이 이거를 갖고 있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처벌 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해가지고 등에서 월세를 받은 보다 마약을 흡입한 거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분양가의 80에서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예상 임대 수익률까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가 입주 자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계약이 어떻게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까? 네, 지식산업센터는 원칙적으로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같은 기업 입주를 전제로 한 산업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분양을 받으려면 사업자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요. 취재 결과 분양 과정에서 사업자가 없는 투자자들에게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만들도록, 다시 말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구리도시공사 등이 시행사로 참여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을 맺은 박현지 씨. 계약 당시 박 씨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분양 현장에 사업자 등록을 도와주는 세무 대행 부스까지 마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스를 따로 운영을 해가지고 사업자가 없는 분들한테는 사업자 등록을 도와주는 그런 세무서까지 있었고요. 실제로 박 씨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2021년 5월 26일. 하지만 입주 자격 요건인 사업자 등록은 그로부터 3주 뒤인 6월 16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입주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계약이 먼저 진행된 셈입니다.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박 씨는 계약 관련 서류들을 다시 확인하다가 의구심을 자아내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과 자격 요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해당 서류를 본 기억조차 없다고 주장합니다. 확인 결과 서명 역시 본인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혀 듣도 못한 소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계약서와 이 자필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기에도 다르시겠지만 전혀 다른 분이 이제 제 이름으로
있다고 서명을 하신 거예요. 시행사 측은 투자자들의 귀가 솔깃할 정보도 흘렸습니다. 네, 여기 대로변에 스타벅스라든지 올리브영이라든지 그리고 아울렛, 패션 아울렛이 1, 2층이나 지하에 입점을 거뒀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하지만 이런 청사진도 공수표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입점된 거 하나도 없고 빈 호실도 굉장히 많고 조직적이고 치밀한 판매 방식에 속았다는 수분양자들은 책임의 화살을 지자체로도 돌리고 있습니다. 해당 관청, 지자체가 있는데 소리로만 입주 승인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이 사람이 사업자 입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을 하지 못하고 제작진이 관할 지자체의 공식 입장을 묻자 구리시는 지식산업센터 분쟁조사를 진행했다면서도 홍보 행위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관리 공백이 지식산업센터 피해를 키우는 구조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틀을 지자체들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